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큰일이 터졌습니다. 또한 중국도 시진핑과 리커창의 충돌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경기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JP모건 CEO가 미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엄청난 양적 긴축과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강력 경고한 상황입니다. 최근 주가와 집값이 잠깐 햇빛을 보고 있지만 결국 지그재그 형태로 급락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시계 제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미국에서 큰일 터졌다. 외환위기보다도 엄청난 공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돈을 무한정 찍어내는 바람에 이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 엄청나게 거품이 끼었죠. 이제 그게 붕괴되는 시점입니다. JP모건 CEO, 미국 최대 위기다. 자산 붕괴도 임박했다. 자,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 경제 허리케인. 월가 황제가 경고한 두 가지. 가장 큰 거 이거 두 가지죠. 양적 긴축과 물가 상승입니다. 먼저 양적 긴축. 미 연방 준비제도의 엄청난 양적 긴축.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한정으로 돈을 너무 풀었잖아요. 이거를 생각보다 물가 때문에 계속 걷어들이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8.5% 이 물가 상승은요. 그 최상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수치입니다. 수치. 보시면 국채 주택담보 매달 475억 달러. 9월 달부터는 한 900억 달러씩 축소시킨대요. 은행들이 국채를 다 흡수 못해요. 지금. 그래서 그걸로 인한 부작용, 변동성 소지로 경제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두 번째, 물가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가장 컸죠? 그걸로 인해서 각종 곡물이라든가 에너지, 원자재,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폭발한 상황입니다. 유가, 곡물 가격 급등, 전 세계적인 아리가 되고 있죠. 지금 미국만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시작됐고, 즉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 이게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를 빅스텝으로 파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산 붕괴.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이게 붕괴된단 말이에요. 자산 붕괴가. 주가, 비트코인, 부동산, 이 세 가지가 그냥 급락한다 이거죠. 잠깐씩 반등. 지금 햇빛 잠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우나 나스닥 지수가 좀 올라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크게 반등을 못하고 있는 이유도 지금 바로 하락의 그냥 과정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집값도 역시 거품이 최고조입니다. 각국 환율은 또한 불안해요. 즉 한마디로 경제 위기 전조 징후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사전 대비를 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가 발발할 경우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자, 물론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정말 많아요. 경고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중국도 경제 위기의 가시권인데 시진핑과 리커창이 충돌하면서 좀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 시진핑이 봉쇄 정책을 취하면서 사실상 중국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었어요. 경제 정보통인 리커창, 사실상 시진핑의 꼼짝 못하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 하면서 힘이 엄청 세졌습니다. 시진핑의 악수가 계속 지속되면서 리커창이 부각되고 있는데, 리커창 2분기 주요 지표 사실대로 발표하라고 경고를 했다. 이게 뭐 말이냐면 중국은 입만 열면 또는 뭐만 하면 다 조작이에요. 조작. 잘 보이려고. 그게 공산주의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때 조작했을 때가 많았었는데 아무튼 이 조작은 열린 사회가 아닌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아닌 좀 닫힌 사회, 공산주의들의 전매 특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병들고 썩어갑니다. 여기 보실래요? 자, 중국 경제위기 기로, 시진핑 리커창 충돌, 시진핑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을 추진했죠. 이게 패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한테 가장 큰 패착이었고 다른 나라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죠.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 떠나려고 하잖아요. 생산 기지를. 리커창 외국 기업을 우대. 근데 리커창은 반대로 외국 기업 우대하고 시장 친화 정책. 자, 이게 공산주의이긴 하지만 상당히 자본주의의 색채를 많이 받아들이는. 리커창이 영향력이 미비했는데 시진핑이
계속 악재를 던지는 바람에 도약을 한 상황이에요. 뭐 충돌했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뭐 싸우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인민들한테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 지표 심각. 중국 경제 1분기 4.8%. 자, 원래 5.8까지 최소 그 정도는 달성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나 미달됐고, 봉쇄 정책으로 생산은 마이너스 2.9, 소비는 마이너스 11%까지 감소. 사실 코로나 봉쇄 우리도 해봤지만 그거 끝이 없지 않나요? 뭐 어느 게 정답인지는 세월이 흘러봐야 알겠는데, 결국 막고 막으면 다음에 막아서 경제 성장 못하고, 다음에 또 확산되면 불안해가지고 더 많이 확산되고,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애플 등 다국적 기업 생산기지 이전, 리커창, 경제 살리기에 뛰어들었어요. 코로나 충격을 만회하려고 전국적 SOC를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즉 이곳저곳에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그동안에 경제 성장률 너무 떨어뜨렸던 것을 봉쇄 정책을 만회하고자 이걸 하는데, 자, 공산당 특유의 전방위 통계 조작. 이 통계 조작이 모든 방면이에요. 정말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통계 조작하는 게. 우리나라도 조금 약간 의심스럽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한국감정원의 통계 조작. 안 뛴 것처럼 집값이 마치 조금 뛴 것처럼. 이 통계 조작이 되게 되면요, 해결책이 안 나와요. 자꾸 조작하게 되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고쳐야 할 것들을 못 고치니까. 경제 33종 패키지라는 걸 만들어서, 자, 실사고시, 과거의 실학사상,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보여주기가 아닌 이런 걸 추구하겠다, 이런 걸 진행하겠다 하는데 아직 미지수입니다. 시작도 안 했으니까. 자, 이제 집값 여름 반등 없이 대세 하락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사실상 원래는 제가 이거 그래프 여러 번 보여드렸죠? 원래는 이 시안이 좀 컸어요. 즉 9월 달까지는 좀 올라가다가 이게 0이에요. 0. 여기가 9월 이후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AB 코스, 즉 하락이 지속되거나 횡보 진행 후 폭락. 현재는 이 횡보 진행하다가 지금 약간 내려가는 중인데, 아무튼 6월부터 9월 사이에 뛰지는 지금 않고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결국은 12월 이전에 다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다.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 이 0이잖아. 0 밑으로. 여름에 한 번도 꺾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꺾일 것 같아요. 그러면 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다주택이라든가 일반 빨리 매도할 사람들한테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집값 대폭락 과정을 3단계로 나누면 계약 파기까지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급등했던 수도권 집값이 왜 이러나. 지금 이번에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해요. 매수자가. 사려는 사람이. 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전하고 반대. 먼저 1단계 거래 감소. 2022년에는 거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뭐 폭락을 한다기보다는 거래가 안 되고 정말 팔려면 엄청 다운시켜야 할 것 같아요. 서울 거래 1235건 금융위기보다도 낮고, 수도권 전국 거래량 9월 이후 계속 지금 현재 6월달까지 올스톱으로 보는 게 맞아요. 작년 추석부터 지금까지 올스톱. 서울 같은 경우는 1000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거래 감소가 2년 동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30에서 50% 폭락은 그냥 코스예요. 코스. 이거 뭐 이렇게 떨어질까요? 그냥 떨어집니다. 이건 확실해요. 이미 지금 20% 떨어졌는데도 거래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내놔보시라고. 자, 2단계. 금매 적체 2023년. 아마 올해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거래가 안 되는 게, 그러다가 이제 급매물이 쌓이겠죠. 집값 폭등, 매수자 능력 부족. 왜 지금 매수자가 없냐? 집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매수자의 능력 부족이에요. 특히 서울은 그 매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그 다음에 대출 제한까지 있어요. 어떻게 그냥 빌려서, 부모님의 힘을 빌려서 하고 싶어도 이 대출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증여세는 세고, 매도가 안 돼요. 매물이 쌓이고 있고, 금매가 증가, 다주택 매물과 미분양 증가. 이게 다주택 매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팔아야 하니까. 안 팔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이거 분양도 안 돼요. 분양도. 미분양. 심리가 급냉하고 있다는 거예요. 3단계. 결국은
거래 감소, 금매 적체, 집값 폭락 약 24년 이미 하락은 진입했고 이제 폭락을 말하는 거죠. 자, 하락에서 폭락으로 넘어가는 단계. 아마 24, 5, 6년이 바닥이지 않을까. 거래 감소, 금매 적체, 집값 폭락 순으로 집값 거품 플러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겠죠. 하락 기간과 하락폭은 비례합니다. 1년 빠지느냐, 2년 빠지느냐, 3년 빠지느냐에 따라서 40% 빠지느냐, 60% 빠지냐가 달라지겠죠. 이제 여름 집값 반짝 상승이 변수가 있기는 해요. 아직 장담은 못합니다. 이제 6월달. 자, 왜 그러냐면 이때가 이제 매도 기회인데 새 정부 규제가 이거 집값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네. 안 되겠다. 규제 완화 해가지고 재건축이나 일기를 갖다 전격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버리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여름에 7회 연속 폭등했습니다. 아직 여름은 아니잖아요. 자, 5월 달부터 원래 반등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게 안 맞을 가능성이 커요. 이번에는. 그렇지만 언제 또 반등할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지자체 선거 후에 이제 선거 후에 그 호재들이 집값을 자극할 수가 있고 토지보상금 계속 여러분들이 토지보상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돈을 투자하겠어요? 그냥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거죠. 이걸 현금 확보해가지고 저축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또 들쑤실 수 있다. 미국 집값도 폭등입니다. 아직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폭등했다가 스톱된 상태예요. 엄청나게 4월 달만 해도 막 엄청나게 쪘어요. 5월 달도 지금 사실상은 폭등입니다. 다만 거래가 스톱. 매물이 많이 낮아진 것 뿐이에요. 세계 집값이 급등한 상황이라 우리나라도 아직은 안심 못해요. 22년 입주 부족, 분양가 인상, 즉 공급은 많이 하고 있지만 입주 물량이 적어서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또 연끌할 수가 있다. 부동산 기다려야 하는 이유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지금 많이 빠졌다면 잡으세요. 지역별로 뭐 세종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대전 이런 데는 그냥 말만 20% 30% 빠졌지 실질적으로 많이 빠진 것들 나와요. 막 40% 이렇게. 그러면 뭐 60% 빠지든 어쨌든 실거주면도 있고 하면 많이 빠진 것들을 실거주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그걸 무조건 못 잡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대부분은 더 빠지는 게 유력한데 미리 선수 쳐서 잡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주마다 이게 시세가 나오는데 그 주마다 보면서 잡아야지 그냥 덥석 가서 잡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거품이 최대치를 끼워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금 폭탄이에요. 잡아가지고 뛰면 뭐합니까? 세금으로 다 날아가는데. 세 번째, 폭락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좋을 게 없어요. 먼저 거품 최대 서울시도시 8년 동안 4억이 10억 돌파, 냉정하게 12억까지 갔어요. 4억짜리가 12억 평균이 거품 최대입니다. 수도권 지방, 자, 최근 19년 이후로 3년 동안 3억이 8억까지 2배 더 뛰었죠. 거품 최대죠. 자, 수도권하고 지방이 이렇다고요. 평균적으로 2배 뛴 곳은 여러분들 집이 2배 뛰었다. 바닥 대비 안 뛴 거예요. 그거는 보통은 3배, 서울은 4배까지 뛴 곳이 있죠. 거품이 빠지면 반토막 뛸 수 있다. 보통 보통 한 3배, 4배 뛰었다면 반토막 납니다. 그 다음에 세금 폭탄, 1주택자 2년 실거주 비과세. 그렇죠. 2년 실거주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2년 동안 상승할 확률은 20%도 안 돼요. 저는 10% 밑으로 봐요. 올 여름에, 가을에는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2년 동안 올라가줘야 비과세인데 세금 혜택도 못 보는데 왜 삽니까? 자, 1년 상승 양도세 무려 80% 때려요. 물론 여기에는 취득세 포함해서 2년 70% 남는 거 없네요. 2년 거주하지 않아도 거의 반절 가까이를 세금을 내? 2년 동안 끌고 가는데도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리고 2년 동안 2년 거주했어. 그러면 결국은 중과세까지 70%. 2주택일 경우, 3주택일 경우는 80%. 유예하잖아요. 그 1년밖에 유예 안 하잖아요. 지금 잡아가지고 유예기간 끝나잖아요. 취득세 복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엄청나네요. 자, 폭락의 위험이 있다는 게 제일 커요. 집값이 2에서 5년 빠지면 이렇게 빠져버려요. 올라가봤자 찔끔 뛰고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하락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손해본다가 아니라 자산 탕진,
내가 투자했던 자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갭 투자하게 되면. 영끌 갭 투자 다주택 경매에 노출되고 하락장에는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 분양권 미분양과 또 폭락장의 분양권 미분양 헐값을 잡을 기회를 놓친다. 자, 이제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여기 소비자 보세요. 소비자 물가지수. 어휴, 진짜 2%밖에 안 됐던 게 8.5. 이제 아시겠죠? 1년 만에 8.5, 2%가. 아, 미국이 진짜 심각하구나. 자, 경제 성장률 보실래요?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국민소득도 높은데 상당히 양호했었는데 여기 떨어진 거 보세요. 심각하죠. 마이너스. 물가는 이런데 경기는 이래요. 경기는. 그러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자, 이제 미국 가계부채와 자산거품, 에너지 폭등. 이거 미국 경제위기 때 이게 가계부채가 이렇게 컸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금융위기가 터졌죠.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때보다 거의 엄청나게 뛰었네요. 2배 가까이. 코로나 거품으로.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났는데 이게 가계 거품이 소멸되면 난리 나겠죠. 그리고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원유, 팔라듐, 니켈, 밀. 자, 원자재, 에너지부터 곡물까지 상당히 지금 심각하죠. 자, 15년 만에 기준금리 2달 연속 우리나라 지금 1.75까지 올라온 거 아시죠, 이제. 그런데 미국 현재 1%인데 자, 빅스텝 한 번, 빅스텝 두 번. 자, 여름 정도면 비슷해질 거예요, 아마. 올 안에 미국이 추월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 어느 정도 왔어요, 지금. 보세요, 여기. 일단 경제 성장률. 3.3, 3.0, 2.5, 2.8, 2.9, 2.9. 자,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지 않나요? 그런데 물가 전망. 자, 1.6, 4.0, 2.3. 이거 지금 집이 빠진 거야. 실질적으로 집 포함시키면 6%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제 전국 집값 대세 하락 심화. 여기 보세요. 인천부터 한번 타고 가보자. 자, 마이너스 0.05. 서울 마이너스 0.01. 경기도 마이너스 0.02. 이게 0.01이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인천은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거 이거는. 보세요. 이 정도면 폭락 수준입니다. 세종. 그렇게 많이 빠졌다는데도 0.13이잖아요. 충남, 대전, 대구, 부산도 0으로. 자, 어떻습니까? 경부 루트가 초토화됐어요.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세상에 올해 2월달, 3월달, 4월달. 자, 이제 집값 지금 조금 주춤하는 것 같으니까 2030이 이렇게 매수해버린 거 보세요. 2030이 비율이 30%까지 떨어졌다가 42%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딱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에 덫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의 위기가 커질수록 수출입으로 인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사전 대비와 위기를 기회로 창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